이지혁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검사 끝난 사람이라기보다 버티다가 꺾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표정 관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일도 잘하고 늘 단단해 보이고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요. 심장병은 그런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단단한데 안쪽에서는 매일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한 발을 때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 중이고 이지혁도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이지혁은 자기 심장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랑이 있는데 거부하는 건 없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지은호는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김다정은 뇌진탕 후유증 때문에 쉬어야 하는데도 병원까지 따라 나왔고요. 김다정은 늘 가족이 무너질 때 자기 몸보다 먼저 가족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다정 얼굴이 붙잡는 얼굴이 아니라 붙잡히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시한폭탄 같은 병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엄마 얼굴은 그 순간부터 다릅니다. 박성재도 같이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로서 이지혁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박성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이수빈을 좋아하는 중이지만 사랑을 붙잡고 싶어도 집안과 책임이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은호 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는데요. 발신 번호가 부산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읽자 박성재가 눈치를 챘습니다. 부산 번호 누구예요? 지은호는 대답을 밀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비밀이 현실이 되니까요.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나 찾는 사람 서울에서 내려왔어. 은호야, 근데 고성이가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줄이 더 왔습니다. 박진석 쪽 같아. 지은호 심장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숨기고 있었고 한우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라졌고요. 행방은 지은호도 알고 있고 지은호랑 따로 연락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지은호가 고성희에게서 한우진을 숨기기 위해 만든 비밀 회선이었죠. 그런데 그 회선이 지금 누군가에게 들키는 느낌이 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너 아직 부산이지? 지은호가 혼잣말로라도 확인하려는 순간 이지혁이 지은호 얼굴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몸도 마음도 흔들리는데 지은호 얼굴이 바뀌면 더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그 좋아함 때문에 더 멀어지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조금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 연락이에요. 이지혁은 그 그냥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진짜로 그냥일 때는 눈이 안 흔들리거든요. 박성재도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지금 표정 그냥 아니에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혁도 박성재도 김다정도 다 자기 얼굴을 읽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게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 버텨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도 그랬고 친모가 고성희라는 사실도 그랬고 한우진 간이식도 그랬고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진이요. 김다정이 숨을 삼켰고 박성재는 눈빛이 흔들렸고 이지혁은 아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한우진 얘기만 꺼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지은호가 희생한 간이식, 고성희의 거래, 그 모든 게 지은호를 계속 묶어두는 줄이었으니까요. 지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부산에 있어요. 수술받은 뒤에 사라졌고요.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김다정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그걸 다 감당했니?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를 뻔했습니다. 지은호는 울고 싶을 때 꼭 더 침착한 척을 하거든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또 혼자였다는 사실이 아팠고요. 동시에 이지혁은 더 두려웠습니다.
지은호가 혼자였다는 건 이제도 혼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자기가 병으로 무너지는 와중에도 지은호가 또 다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걸 붙잡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으면 지은호가 붙잡힐 테니까요. 이지혁은 그 붙잡힘이 결국 지은호를 무너뜨릴까봐 겁납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거 왜 말 안 했어? 지은호가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선배 말하면 선배가 막을 거잖아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을 거야.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줘요? 고성애 같은 사람을? 그 말에 이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돈과 권력 욕심이 있고 사람을 거래로 다루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박진석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빈털터리 고성희가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비밀과 공포로 살아남으려 하니까요. 박성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쪽이 부산까지 움직였다는 말 우진 씨를 찾는 게 아니라 우진 씨를 통제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제. 지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지은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늘 누군가 손에서 흔들렸잖아요. 입양이라는 사실도 친모라는 사실도 간이식이라는 사실도요. 김다정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하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도 같이 보자. 지은호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지은호는 늘 정순이와 지강호를 챙기며 살았지만 그건 의지할 우리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김다정이 말하는 우리는 조금 달랐어요. 같이 무게를 지겠다는 우리였거든요. 그 순간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숨이 짧아졌는데요. 이지혁이 병원에서 검사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확장성 심근병증, 급사위험. 이지혁은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자기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이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너 붙잡으면 안 되는데. 지은호는 울컥하면서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붙잡지 말라는 말 이제 그만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진짜로 너 좋아해. 근데 나 너랑 잘 되면 너도 무너질 것 같아. 이 말이 45회 첫 심리 클라이맥스였어요. 이지혁은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지은호는 온몸으로 맞고 있었죠. 지은호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배, 저 무너져도 제가 무너질게요. 선배가 결정하지 말고요.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자유로운 삶이 우선인 비혼주의자로 등장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비혼주의가 아니라 생존이 우선인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사랑도 결혼도 다 그 다음입니다. 이지혁은 그 현실 때문에 더 차가워지려 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집이 아니라 회사 쪽 라운지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걸 다 알게 됐고 고성희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박진석에게 그건 복수이자 정리였죠. 그런데 박진석은 정리했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뒤처리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거든요. 보고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산 쪽 움직임 말씀하신 라인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흔적은 남기지 말고. 보고자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진석은 그 말만으로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문제는 그 무언가가 사람일 때입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보호가 아니라 통제로 끝나니까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박진석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죠. 박성재는 늘 아버지의 방식이 싫었지만 아버지의 세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더 괴롭습니다. 싫어하면서도 잘 알고 잘 알면서도 벗어나기 힘드니까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산까지 사람 보냈어요? 박진석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일이나 해.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고 더 세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쳐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치는 건 약한 쪽이 선택하는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수빈은 밝고 애교도 많고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인데 박성재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은 돈 많고 성격 좋고 멋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박성재 앞에서는 계산이 자꾸 틀어졌죠. 박성재가 결국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찾는 게 한우진 맞아요? 박진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구 이름을 입에 올리는지 조심해. 박성재는 이 말에 더 확신했습니다. 맞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가 빈털터리로 나가면 비밀을 팔 거야. 박진석은 고성이가 가진 비밀이 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터지면 회사도 집안도 박진석 본인 체면도 흔들리겠죠. 그래서 박진석은 비밀의 핵심을 먼저 잡으려는 겁니다. 그 핵심이 한우진의 존재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한편 고성이는 정말로 빈털터리로 나간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원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돈이 사람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데요. 돈이 없어진 지금 고성이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생존 본능은 때로 도덕을 찢어먹습니다. 고성이는 좁은 원룸 같은 곳에서 거울을 보며 입술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고성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쫓아낸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비밀이다. 그리고 고성이가 가진 비밀은 지은호, 한우진, 박영나 그리고 박성재까지도 엮을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쪽 아직도 움직이지? 상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석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좋네. 먼저 움직이면 먼저 실수해. 고성이는 박진석과 다르게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고성이도 계산합니다. 고성이는 이제 돈 대신 실수를 노립니다. 상대가 실수하도록 만들고 그 실수를 증거로 삼아 판을 뒤집는 거죠.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내가 내 손에서 빠지면 내 인생도 끝이거든.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줄입니다. 지은호를 묶는 줄, 박진석을 흔드는 줄, 박성재를 흔드는 줄. 줄이 한 개면 끊기지만 줄이 세 개면 서로 묶여서 끊기기 어렵거든요. 지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숨을 못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이가 식당 일을 하느라 늦었고 지강호는 방에서 게임 소리만 냈고요. 지은호는 이 집의 가장 역할을 해왔지만 사실은 입양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 사실은 지은호에게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질문은 늘 사람을 흔듭니다. 지은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는데요. 영상이 켜지자 화면 속 한우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우진은 부산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라졌고 지금은 부산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중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식 후 상태가 아직 미공개였던 설정답게 한우진 얼굴은 애매하게 보였습니다.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아파 보이기도 하고요. 그 애매함이 더 무섭습니다. 괜찮은 척이라는 건 실제로는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 괜찮아 보여? 한우진이 웃으려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 지은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누구야? 한우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나 수술한 기록을 찾는 느낌이야. 그리고 누가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더라.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기록? 지은호는 교통사고로 시어머니 조옥래를 잃었던 김다정이 아동기록 공문을 받았던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상하게 기록이 사람 인생을 흔드는 구조가 반복되죠. 이번엔 아동 기록이 아니라 의료 기록입니다. 의료 기록이 흔들리면 그건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쥐는 손이 개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은호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 병원 근처 다시 가지 마. 누구든 만나지 말고. 한우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숨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지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간을 떼어준 뒤에도 한우진이 자유로 도망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10억도 주면서 도망치라고 했죠. 그런데 도망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망은 관계에서 벗어나야 완성됩니다. 한우진은 고성희라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성희는 엄마라는 명찰을 내세워서 사람을 묶는 사람이니까요. 한우진이 갑자기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준 돈 아직 있어.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안 썼어?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면 내가 진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서. 지은호의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거래를 끊으려고 돈을 줬는데 한우진은 그 돈 때문에 거래가 더 선명해진 겁니다. 선의가 상대에게는 더 큰 죄책감이 될 때가 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한우진이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 찾지 마. 너까지 다치면 난 진짜 못 살아. 지은호가 울컥했지만 바로 말했습니다. 나 이미 다쳤어. 근데 이젠 내가 안 움직이면 더 다쳐. 여기서 두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지은호는 늘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바뀌는 순간 누군가는 더 세게 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지은호 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요. 부산에 숨겨도 소용없어. 지은호 씨, 우진이 의료 기록은 이미 열렸어. 지은호는 손이 굳었습니다. 한우진도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진짜 무서워.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서워도 버텨. 내가 뚫어볼게.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이 비밀이 더 이상 지키기로만은 안 된다고요. 지키려다 무너지는 비밀이면 이제는 정면 돌파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 퇴직한 뒤에도 고지식하고 올바른 성격 그대로 모든 걸 확인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려는 사람이려.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이 지금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혁이 병 우리끼리만 막자. 이상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막자고? 다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김다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혁이는 심장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 그런데 지혁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람들이 걱정하는 얼굴이야. 특히 은호가. 이상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딱히 미워하지 않지만 가족이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철에게 가족은 정리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곳이거든요.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숨길 일이 아닌데. 김다정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야. 김다정의 지켜주는이라는 말이 사실은 김다정 스스로에게도 필요했던 말입니다. 김다정은 늘 지키기 위해 침묵했죠. 그런데 침묵은 가끔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김다정은 이제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지혁이의 심장병은 침묵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고 연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여야 합니다. 박성재는 그날 회사에서 아버지 박진석을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호탕한 척하지만 고성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사람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쫓았고 재산을 빼앗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박진석은 자기 인생에 붙은 오점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오점을 없애는 방식은 대부분 누군가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요즘 내가 쓸데없는데 신경 쓰는 것 같더라. 박성재가 웃으려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데가 어디인데요? 박진석이 눈빛을 좁혔습니다. 이수빈.
박성재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이미 헤어진 상태지만 박성재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는 중이고 이수빈도 박성재를 좋아하는 중이지만 김다정의 부탁 이후로 박성재는 더 못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박진석 같은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손잡이로 봅니다. 잡아당기면 움직이는 손잡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약점 만들지 마.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약점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약점이지. 박성재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로 자랐지만 금수저가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금수저는 끊임없이 집안이라는 줄에 묶여 살아요. 박성재는 지금 그 줄을 끊으려는 순간입니다. 박성재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산에 사람 보냈죠? 박진석이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알아선 안 될 걸 자꾸 알려고 한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게 하려고 누굴 다치게 할 건데요. 박진석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 이 대화가 세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입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믿고 싶지만 아버지의 방식 속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성재는 그게 너무 싫고요. 이 갈등은 앞으로 박성재를 폭발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김다정에게서 받은 문자 하나를 계속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재랑 헤어져 달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이수빈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을 거예요. 김다정은 딸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부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수빈은 이제 그 부탁이 자신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을 고립시킨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이 혼잣말을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은 말할 수 있잖아.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받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충돌 중이었고요. 그 순간 이수빈은 더 확신합니다. 이 집안에선 사랑이 연애가 아니라 전쟁이구나. 한편 박영란은 웹툰 작업실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웹툰 작가를 위해 부모님에게서 독립했고 웹툰 작가 계약도 성사됐죠. 박영란은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인데도 요즘은 그 차분함이 버티기로 바뀌었어요. 독립은 멋있지만 독립은 혼자 싸우는 거잖아요. 이지환은 작업실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 앞에 섰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좋아하지만 포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지환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이지환이 다시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건 사실 용기였습니다. 박영란가 문을 열자마자 말합니다. 오빠, 오늘은 진짜 그만. 이지환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영란야, 나 오늘 그만하려고 왔어. 박영란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만이라는 말은 원하는 말이면서도 들으면 아픈 말이거든요. 박영란도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멀리하는 중이잖아요. 좋아하는데 멀리한다는 건 본인이 본인을 찢는 일이에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박영란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부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란 눈이 커집니다. 부산? 여기서 네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튀어나옵니다. 부산은 한우진이 사라져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박영란은 직접적으로 엮인 적 없어 보여도 고성희는 박영란 주변 사람까지 도구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지금 빈털털이라 더 독해졌고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박영란가 억지로 웃습니다. 나 이제 엄마랑 상관없어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상관없게 해주는 사람이 그분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야. 박영란은 그 말에 멈춥니다. 고성희는 상관없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는 내 손을 벗어난 건 내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밤 지은호는 다시 한우진과 연락합니다. 이번엔 문자 대신 음성 메시지였는데요. 한우진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호야, 나 오늘 누가 병원 기록 조회하는 거 봤어. 부산 병원에서.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얼굴 봤어?
한우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정확히는 얼굴이 아니라 명찰. 가온이라고 적혀 있었어. 지은호 눈이 커집니다. 가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회사 이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 흐름에서 가온은 박진석 라인과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로 잡히죠. 지은호는 그 단어 하나로 확신합니다. 이건 고성희만의 판이 아니라 박진석 쪽 판도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호가 말합니다. 성재 씨, 부산 가온이라고 적힌 명찰 봤대요. 박성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그거 우리 쪽 협력사 중에도 있는데 지은호가 바로 끊습니다. 그럼 성재 씨가 확인해줘요. 지금 누가 우진이 의료 기록을 뒤져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은호 씨, 이건 아버지랑 부딪히게 돼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딪혀요. 안 부딪히면 우진이도 저도 끝나요. 지은호가 끝나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박성재가 결심합니다. 박성재는 늘 아버지에게 순응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반항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항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충돌이 됩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좋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대신 은호 씨도 혼자 움직이지 마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습관이라서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습관 이제 바꿔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섭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바꿔야지 근데 어떻게. 지은호는 그 순간 이지혁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 중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기대고 싶지만 이지혁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또 혼자 움직이려 했죠. 그런데 이번엔 혼자 움직이면 한우진이 위험해지고 이지혁도 위험해지고 김다정도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결론을 냅니다. 나 혼자 아니라 같이.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배, 나 지금 선배 필요해요. 근데 버텨줄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5번째 심리 클라이맥스입니다. 지은호가 처음으로 필요해요라고 말했거든요. 지은호는 늘 괜찮아요라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필요해요를 말하는 순간 관계가 뒤집힙니다.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이 아프고 삶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랑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이지혁은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원래 자유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사랑이 우선이 되고 싶으면서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김다정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은호가 필요하대. 김다정이 울컥합니다. 지혁아, 너는 내가 필요할 때도 말 안 했잖아. 이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김다정이 단단하게 말합니다. 난 이미 무너졌어. 근데 엄마는 무너져도 다시 세워. 김다정은 이지혁 손을 잡고 말합니다. 지혁아, 너 혼자 죽지 마. 엄마가 싫어. 김다정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김다정이 이 말을 꺼냈다는 건 김다정도 이제 침묵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던 김다정이 이제는 말해야 지킨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지혁은 울컥하면서도 웃습니다. 엄마, 나 안 죽을게.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안 죽어.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김다정이 할 일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할 일은 사랑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우진과 은호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김다정은 이제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지은호까지도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김다정은 원래 따뜻한 마음과 모성애가 강한 인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45회 엔딩을 다음 회 예고급으로 딱 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습니다. 박성재가 밤늦게 회사 서버 로그를 확인하다가 한 줄을 발견합니다. 부산병원 의료기록 조회 승인자 박진석.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직접 움직였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건 부하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박진석이 결제 라인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왜요? 우진이 의료 기록을 왜 건드려요? 박진석은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성재야,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고성이가 계속 기어올라와.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을 지워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두는 거야. 그 말이 진짜 소름입니다. 박진석에게 보호는 통제고 통제는 소유고 소유는 결국 인생을 잠그는 방식이니까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지은호는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너무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는 이미 고성이가 한 번 썼고 이제는 내가 쓸 차례지.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는 중이고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헤어진 상태죠. 박진석이 지은호를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 이 집안의 카드들은 다 엮여서 불이 붙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박성재, 이수빈 그리고 이지혁까지요. 그 순간 부산에 숨어있던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은호야, 나 내일 그 사람 만나야 할 것 같아. 안 만나면 너네 가족 건드린대.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너질 뻔하다가 이를 악뭅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진아, 만나지 마. 내가 대신 나갈게. 그리고 그때 지은호 뒤에서 이지혁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신 나가긴 누가? 지은호가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은호야, 이번엔 너 혼자 안 가. 근데 나 조건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묻습니다. 뭔데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나 좋아하는 거 숨기지 마. 나도 숨기기 싫어졌어. 사랑을 숨겨야 살 것 같았던 이지혁이 사랑을 숨기면 더 죽을 것 같아진 순간이었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숨기지 않을게요. 그렇게 이번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 회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지은호와 이지혁, 우진의 정체불명 상태 공개, 박진석의 통제 폭발, 빈털터리 고성이의 마지막 칼이 동시에 터질 여지를 남기면서 시청자 숨을 턱 막히게 끊기게 됩니다.